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은 크게 전기교육, 그 다음에 채용 시의 교육, 그 다음에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그 다음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으로 한번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 된다.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정기교육과 채용시 교육에 대한 내용은 교재의 해설 부분의 표를 참고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같이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22번 문제입니다.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1단계는 준비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준비. 말 그대로 교육을 학습을 준비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2단계가 바로 교시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교시한다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3단계가 바로 연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연합하는 것은 무엇이다?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4단계가 바로 총괄시킨다가 되겠습니다. 총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념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5단계는 무엇이냐면 응용시키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 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습 내용,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학습 내용을 적용한다 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사를 받는다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도의 형태 중 토익법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앞서 우리가 몇 번 풀어봤기 때문에 포럼, 그 다음에 버즈 세션, 패널 디스커션이라는 것은 토익법의 유형에 해당되지만 구안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전교육 중 프로그램 학습법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학습법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능, 학습 속도 등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매 반응마다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수업 매체를 동시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프로그램 학습법은 교육 내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도록 하면 NIOSH의 직무 스트레스 모형에서 각 요인의 세부 항목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작업 요인이란 작업 속도, 교대 근무, 작업 부하가 되기 때문에 맞는 보기. 2번 조직 요인으로서는 관리 유형, 그 다음에 역할 갈등 등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는 무엇이다? 작업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2m 이상인 구축물을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쇄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때 특별교육에 대한 내용은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특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번 작업안전 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 그 다음에 파쇄기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되겠고, 2번 비계의 조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비계의 조립 해체, 변경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는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앞에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면 B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는 그냥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펑션. 그 다음에 P는 무엇이냐면 person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언급한 E는 무엇이냐면 환경이 되겠죠. 자, 환경이기 때문에 뭐 인간관계, 작업 환경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아니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떠한 작업 환경이기 때문에 조명과 온도, 소음 같은 것들이 작업 환경에 포함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그리드 이론에서 인간관계의 유지에는 낮은 관심을 보이지만
과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는 리더십 유형은 무엇이냐면 앞쪽에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업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뒤쪽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는 낮고 과업이 높기 때문에 9,1형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자, 1번 같은 경우 모든 수치가 낮기 때문에 무관심형,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반대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형, 그 다음에 9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갖는다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헤드십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헤드십을 보도록 하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헤드십이 아니라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2번 책임 귀속이 상사와 부하 모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3번 권한 근거가 공식적인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 바로 헤드십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